안녕하세요. 방영아입니다. 집에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뚝딱 만드는 간단한 것이 바로 볶음밥이죠. 오늘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이용해서 만드는 새우볶음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우볶음밥에 들어가는 재료 손질부터 준비해 볼까요? 새우볶음밥에 오늘 사용할 새우는 바로 칵테일 새우인데요. 시중에서 냉동된 상태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여기에 굵은 소금하고요. 물을 약간 넣으셔서 바다의 그 염도에 맞추어서 소금물에다 씻어주시면 새우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소금물에다 흔들어 씻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체에다가 받쳐주시고요. 준비한 뜨거운 물을 이렇게 해서 한번 끼얹어 주시면 새우에 지저분한 것도 날아가고 살균이 되어져서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뜨거운 물까지 한번 끼얹으셔서 채를 이렇게 톡톡 쳐주시면 수분이 다 빠진 칵테일 새우를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자, 칵테일 새우가 이렇게 준비되어지면 그 다음에 채소를 한번 썰어 볼게요. 오늘 양파는 써실 때 끝부분, 꼭지 부분을 붙여 놓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굵직하게 다져주시면 되는데 이 끝부분만 살짝만 잡아주셔도 조금 다지시기가 쉽거든요. 이렇게 해서 양파를 손쉽게 굵직하게 다질 수 있으세요. 자, 마늘도 오늘은 통마늘을 준비하셔서 이렇게 얇게 저며주시면 되는데요. 마늘이 조금 클 때는 써시다가 한번 눕히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썰어주시면 되세요. 얇게 저며서 썰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파프리카인데요. 반으로 자르셔서 씨를 빼신 다음에 크기는 양파랑 비슷한 사이즈로 썰어주시면 되세요. 피망 역시 파프리카와 같은 방법으로 씨를 제거한 후 잘게 다져주세요. 자, 다음은 캐시넛을 한번 준비해 볼 텐데요. 캐시넛은 조금 두께가 두꺼운 것은 떼어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대로 사용하셔도 괜찮으세요. 그냥 냉장고에다 보관하다 보면 약간 눅눅하면서 고소한 맛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한 200도씨 오븐에서 한 5분에서 6분 정도 구워주시거나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접시에 얇게 펴주신 다음에 1분 정도 돌리면 수분이 날아가서 훨씬 고소하고 맛있는 맛을 낼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을 이용하셔서 고소하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캐시넛도 옆에다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파인애플을 한번 손질해 볼 건데요. 선생님, 새우볶음밥에 파인애플은 왜 들어가나요? 새우볶음밥을 볶다 보면 조금 새우의 느끼한 맛이 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파인애플을 집어넣어서 조금 더 상큼한 맛을 더하려고 하거든요.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구연산은 식욕을 돋구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질된 파인애플은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 이 안에 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길이가 길다 싶으실 때는 한 1cm 두께로 썰으신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씨를 빼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 있는 심을 빼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고 가운데 있는 이 단단한 부분은 없애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썰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아까 양파와 다른 채소들하고 비슷한 사이즈로 썰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서 파인애플까지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재료가 다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한번 볶아 볼 텐데요. 팬을 올리셔서 달군 다음에 오늘은 기름 종류 중에서 포도씨유를 쓸 거고요. 그리고 버터를 쓸 거예요. 보통 한 가지만 써도 되지만 두 가지를 섞어주는 이유는 버터와 포도씨유를 함께 섞어서 쓰면 버터의 향도 나면서 또 맛있게 볶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팬을 달구신 다음에 버터와 포도씨유를 잘 녹여주시는 거예요. 자, 버터가 이렇게 다 녹으면 가장 먼저 넣어주는 재료가 아까 다져놓은 양파하고 그 다음에 마늘 저며놓은 거를 먼저 넣어서 볶아주시는 거예요. 양파가 말갛게 되어질 때까지 팬을 볶아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다진 양파와 얇게 저며 쓴 마늘이 조금 볶아지면 여기에다가 아까 준비했던 칵테일 새우를 넣어서 볶아주시면 되는데요. 자, 칵테일 새우가 익으면 약간 붉은색을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반 정도 새우의 붉은색이 날 때까지 볶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늘도 조금 더 볶아주고, 그리고 새우도 조금 붉은색을 낼 때 그때 밥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준비해서 새우가 조금 붉은색을 내면서 익기 시작하면 준비하셨던 밥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밥은 뭉개지지 않게 주걱으로 자르듯이 볶아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약간 감칠맛을 더해주기 위해서 볶음밥에다가 굴소스를 집어 넣어 줄 거고요. 먼저 밥을 넣고 밥이 잘 고루고루 섞일 수 있도록 굴소스와 함께 잘 섞어주시는 거예요. 자, 새우가 갖고 있는 그 새우의 단백질하고요. 그리고 함께 들어가는 채소 비타민의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맛있게 잘 볶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새우도 익히고 그리고 밥도 소스와 함께 잘 섞일 수 있도록 잘 저어주세요. 자, 밥이 이렇게 덩어리 지지 않고 거의 다 볶아졌을 즈음에 아까 준비하셨던 붉은 파프리카 하고요. 그리고 피망, 그리고 집어넣었을 때 훨씬 더 고소한 맛이 나는 견과류인 캐시넛까지 집어넣어 주셔서 고루고루 잘 볶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한 소끔 볶은 후에 여기에 아까 우리가 준비했던 이 파인애플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파인애플을 익히게 되면 브로멜란이라는 성분이 단백질의 흡수를 도와서 소화를 훨씬 좋게 하거든요. 그래서 상큼한 맛도 내주지만 드실 때 소화도 훨씬 좋게 해주기 때문에 같이 볶음밥을 하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파인애플이 들어간 다음에는 너무 오래 볶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살짝만 가볍게 볶아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다가 검은깨가 있으실 때는 조금만 검은깨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기름의 향을 내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살짝 참기름을 넣으셔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세요. 새콤한 파인애플이 더해져 왠지 이국적인 맛이 날 것 같은데요. 한번 접시에 담아 볼게요. 자, 이렇게 색깔이 굉장히 예쁘죠? 이 파인애플 그 향이 이렇게 새콤하면서도 맛있는 향이 느껴져서 되게 맛있고요. 그리고 또 새우의 붉은 색깔이 되게 입맛을 이렇게 한 숟가락 떠먹어보게 하고 싶은 그런 색깔인데요. 이렇게 따뜻하게 김이 나는 새우 볶음밥을 오늘 저는 좀 색깔 있는 접시에다 담아봤어요. 담아주시고요. 그리고 찬물에 담궈 놓은 베이비 채소를 조금만 위에다가 얹어주시고요. 아까 볶음밥 할 때 사용했던 검은깨도 위에다가 조금만 더 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새콤한 파인애플이 곁들여져서 더욱 입맛을 돋우는 새우 볶음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알록달록 청천연색 재료들이 맛과 영양을 더해주는 즐거운 요리 새우 볶음밥. 오늘 새우 볶음밥의 포인트는 새콤한 파인애플을 넣어서 상큼한 맛을 내어주고요. 그리고 소화 흡수까지 도와주는 건강한 볶음밥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가족들이 출출한 시간 영양 만점 재료들을 볶아서 뚝딱 만드는 손쉬운 한 그릇 요리. 오늘은 새우볶음밥 어떠세요?